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려면은 끝이 없었어. 일단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시스템 통합 사업 시작했어. 하드웨어 판매하고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시작했어. 처음엔 단순한 프로그램부터 고객 피드백 받으면서 개선했어. 점점 복잡한 것도 할 수 있게 됐어. 행동하면서 실력 늘었어. 가만히 있었으면 실력 안 늘어. 해봐야 한다. 부딪혀야 배운다. 현대 모비스 부품 통합유통사업 구상할 때도 그랬어. 시장 분석하고 사업성 검토하고 1년 걸렸어. 자료만 쌓였어. 실체는 없었어. 답답했어. 그래서 작게라도 시작했어. 소규모 물류센터 하나 열었어. 운영해보니까 보이더라고. 현장 문제들, 고객 니즈 그거 반영해서 개선했어. 사업 모델 구체화됐어. 확장했어. 행동의 길을 알려준 거야. 계획만 했으면 아직도 계획서 만들고 있었을 거야. 행동은 피드백을 준다. 낫는지 틀린지 알려줘. 생각만 하면 모르잖아. 해봐야 알지.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할 때 느꼈어. 외국 기술 도입해야 했어. 협상 어려웠어. 조건 까다로웠어. 고민만 하면 끝이 없었어. 제안서 들고 찾아갔어. 거절당했어. 다시 찾아갔어. 조건 수정하고 다시 제안하고 여러 번 반복했어. 결국 합의했어. 기술 도입 성공했어. 행동 안 했으면 거절도 안 당했겠지. 그런데 성공도 없었을 거야. 거절당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뒤에 있어. 현대 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할 때도 경험했어. 한국에 서비스 센터 필요했어. 어디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 일단 시작했어. 서울에 하나 열었어. 운영하면서 문제점 파악했어. 두 번째 센터 열었어. 나아졌어. 하나씩 늘려갔어. 노하우 쌓이니까 속도 빨라졌어. 지금은 전국 네트워크 완성됐어. 첫 센터 안 열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꿈 크게 가져도 좋아. 그런데 작게라도 시작해야 해. 작은 행동이 큰 결과의 시작이야. 현대캐피탈 여신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가장 크고 가능성이 있었어. 그런데 리스크도 컸어. 고민만 했어. 테스트로 시작해서 소액 대출부터 한도 낮게 잡고 신용검증 철저히 하고 현실 최소화하면서 경험 쌓았어. 데이터 모였어. 어떤 고객이 안전한지 보였어. 심사기준 정교해졌어. 규모 키웠어. 지금은 대형 여신 업체야. 이건 행동이 데이터 만들어. 데이터가 판단 근거돼. 판단 좋아지니까 사업 커져. 행동이 선순환 만드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만 있는 거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하나만 꺼내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만 해봐. 전화 한 통이라도 좋아. 그리고 작게라도 좋아.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 뭐든 하나 작게 시작해. 내일 또 하나, 모레 또 하나. 한 달을 보면 달라져 있어. 1년 후 보면 많이 달라져 있어. 행동이 쌓이니까. 현대백화점 면세점 사업 구상할 때 기억나. 면세시장 매력적이었어. 고민만 하지 않았어. 면세 사업면허 신청했어. 그리고 준비하고 제출했어. 심사 기다리면서 준비했어. 점포 위치, 물색하고 상품 소싱, 계획 세우고 인력 계획 짜서 면허 나올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면허 나왔어. 준비돼 있었어. 빠르게 오픈했어. 경쟁사보다 빨랐어. 시장 선점했어. 생각만 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행동은 기회를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기회 안 와. 움직이니까 기회 보이고 잡히는 거야. 생각과 행동 사이에 간격 줄여. 생각하면 바로 해. 그 다음날 미루지 마.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해. 행동의 현실 만들어. 꿈을 현실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야. 움직여. 지금 당장 작게라도. 그게 시작이야. 김계숙 위기는 약한 사람을 시험하고 강한 사람을 초대한다. 당장에 시멘트 가격 폭락했을 때였어. 그냥 공급 과잉이었어. 경쟁사들 출혈 경쟁 시작했어. 가격 계속 떨어졌어. 주변에서 다들 패닉 상태였어. 공장 멈추자. 생산 줄이자. 인력 감축하자. 당장 손실 줄여야 한다고 난리였어. 그런데 깊이 봤어. 이건 일시적이야. 건설 경기 다시 살아날 거야. 수요 돌아올 거야. 그때 준비 안 되면 기회 놓쳐. 오히려 설비 점검했어. 효율 개선 작업 진행했어. 원가 절감 방법 연구했어. 위기를 준비 기간으로 삼은 거야. 1년 후 건설 경기 살아났어. 시멘트 수요 급증했어. 경쟁사들 설비 가동률 낮춰놨다가 빨리 못 올렸어. 우리는 바로 대응했어. 운영 확보했어. 가격 올랐을 때 많이 팔았어. 손실 만회하고 이익 냈어. 위기 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어. 위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와. 근데 대응이 달라. 약한 사람은 무너지고 강한 사람은 기회 삼아. 현대종합상사 무역사업 하던 시절이야. 환율 급등했어. 수입원가 폭등했어. 주문 취소했어. 다들 손나서 어쩔 수 없다고
시장 상황 나쁘다고, 시다가 나아지면 다시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는 달랐어. 수입 줄이고 수출 늘려서 거래선 바꿨어. 전략 바꿨어. 수출 품목 발굴했어. 국내 제품 해외로 팔았어. 환율 덕분에 가격 경쟁력 생겼어. 주문 들어왔어. 이제 위기 상황인데 매출 늘었어. 다른 업체들 쉬는 동안 우리는 새 시장 열었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야. 태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해. 그 차이가 운명 가르는 거야. 현대 석유화학 원유 가격 급등할 때 겪었어. 원료비 올라가니까 수익성 악화됐어. 적자 폭 커졌어. 다들 생산 줄이자고 했어. 손실 더 나기 전에 멈추자고. 맞는 말이야. 다음날 그런데 그게 답일까 생각했어. 원유 가격 언젠가 떨어질 거야. 그때까지 버틸 방법 찾아야 해. 생산 효율 높이기 시작했어. 운영 개선했어.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했어. 부산물 활용 방법 연구했어. 조금씩이지만 원가 줄었어. 손실 폭 줄어들었어. 원유 가격 안정됐어. 우리는 효율 높아진 상태였어. 경쟁사보다 원가 낮았어. 수익성 좋아졌어. 시장 점유율 늘었어. 위기 때 포기하지 않고 개선했어. 그게 위기 후에 경쟁력 됐어. 위기는 약한 회사 걸러내고 강한 회사 선별하는 과정이야. 근데 알루미늄 제품 수요 급감했을 때도 그랬어. 건설 경기 알루미늄 수요 뚝 떨어졌어. 재고 쌓였어. 직원들 불안해했어.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고, 예고하는 거 아니냐고. 분위기 가라앉았어. 모였어. 솔직하게 말했어. 어렵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거 태도다.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버티면 기회 온다. 신제품 개발 시작했어. 건설용 말고 다른 용도 알루미늄, 자동차용, 전자제품용, 항공용 연구했어. 샘플 만들어서 업체들 찾아다녔어. 의뢰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몇 달 걸렸어. 주문 들어오기 시작했어. 새로운 시장 열린 거야. 건설 정개복 안 돼도 매출 나왔어. 그녀가 사업 다각화 기회된 거야. 위기 때 태도 보면 그 사람 미래 보여 무너지는 사람은 계속 무너질 거야. 이래서는 사람은 더 강해질 거야. 내리마트 가구 사업 시작 초기였어. 자금 부족했어. 원자재 구매 어려웠어. 납품 지연됐어. 클레임 쏟아졌어. 포기하고 싶었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무리하게 시작한 거 아닌가? 밤마다 고민했어. 그런데 포기하면 끝이야.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 없어. 버티기로 했어. 하나씩 해결하기로 했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소규모 대출 받았어. 원자재 공급처 다변화했어. 생산 공정 개선해서 납기 맞췄어. 고객들한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신뢰 회복했어. 1년 버텨서 사업 안정됐어. 매출 늘었어.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없었을 거야. 네비엔지스트 절강 유통 시작할 때 경험이야. 대형 유통사들 경쟁 치열했어. 우리 같은 신생업체 끼어들기 어려웠어. 영업 다녀도 문전박대였어. 기존 거래처 있다고 바꿀 이유 없다고 한 달 내내 계약 하나 못 땄어. 직원들 떨어졌어. 이거 되겠냐고 그만두자는 말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그만두면 패배야. 전략 바꿨어. 영 거래처 말고 중소거래처 공략해서 빠른 배송, 소량 주문 가능 친절한 서비스 내세웠어. 반응 왔어. 중소업체들 좋아했어. 대형 유통사는 큰 고객만 신경 쓰니까 우리는 작은 고객도 챙겼어. 계약 하나둘 늘었어. 소문났어. 중소업체 전문 유통사로 자리 잡았어. 위기 상황에서 틈새 찾은 거야. 위기는 새로운 길 보여줘. 기존 방식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 찾게 돼. 그 과정에서 혁신 나오는 거야. 반대로 지스틱스 물류 서비스 경쟁 심화됐을 때야 가격 경쟁 치열했어. 마진 계속 줄었어. 이대로 가면 적자였어. 가격으로 안 되면 다른 거 내세워야 해. 빚이 힘줄로 뺐어. 정시 배송료를 경쟁력 됐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는 변화의 신호야. 지금 방식 안 통한다는 거야. 바꿔야 한다는 거야. 바꾸는 사람이 살아남아. 현대 산업 원자재 가격 변동 심화 때 겪었어. 가격 예측 어려웠어. 잘못 사면 손해 크게 봤어. 소극적으로 갔어. 최선만 구매하고 단기 계약만 하고 안전하게 가자는 거였어. 우리는 반대로 했어. 시장 분석 강화했어. 뭔가 영입하고 데이터 시스템 구축하고 예측 정확도 높였어. 장기 계약 체결했어. 가격 낮을 때 많이 샀어. 가격 오를 때 적게 샀어. 평균 단가 낮췄어. 경쟁사보다 원가 우위 생겼어. 같은 제품 팔아도 이익 더 많이 났어. 위기를 경쟁력으로 바꾼 거야. 지금 위기 상황이야. 여기서 태도가 미래 결정해. 무너질 거야.
일어설 거야. 일어서기로 결정해. 버티기로 해. 방법 찾기로 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해. 그게 강한 사람이야. 위기는 강한 사람한테 기회야. 약한 사람 나가니까. 경쟁 주로 시장 재편되니까 새 자리 생겨. 강한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해. 위기를 두려워 말고 기회로 봐. 여움을 핑계 말고 도전으로 봐. 그 관점 자기가 운명받고 항해져.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현대백화점 수익구조 만들 때 깨달았어. 그냥 매장만 받으면 안정적이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백화점 안에 식당가 만들어서 임대료도 받고 매출의 일정 비율도 받는 구조로 했어. 많이 오면 우리 수익도 늘어나는 거지. 주차장도 유리화했어. 쇼핑 금액 따라 할인해주고 문화센터도 만들었어. 수강료 받고 여러 수익을 만든 거야. 한 가지만 의존하면 위험해. 그거 막히면 끝이야. 여러 개 만들어놔야 해. 하나 안 되면 다른 게 받쳐주니까. 매출 좋은 달도 있고 나쁜 달도 있어. 그런데 전체 구조 탄탄하면 평균적으로 안정적이야. 그게 구조의 힘이야. 현대건설 수조 구조 봤을 때도 그랬어. 이 프로젝트만 하면 현금으로 몇 년 먹고 살아. 좋아 보여. 그런데 위험해. 그 프로젝트 문제 생기면 회사 전체 흔들려. 지금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프로젝트 할 여력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 규모 다양화했어. 대형도 하고 중형도 하고 소형도 해. 여러 개 동시에 진행해. 분산하는 거야. 한 프로젝트 문제 생겨도 다른 프로젝트 보라가 좀 흐름 끊기잖아. 안정성 확보되는 거지. 운 좋게 한 프로젝트 따면 좋지. 그런데 그게 구조 아니야. 일회성이야. 구조는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이야. 현대자동차 판매 구조 만들 때 경험했어. 처음엔 지정 판매만 했어. 우리가 직접 팔았어. 동작이 좋았어. 그런데 확장의 한계 있었어. 우리 인력으로 전국 커버 안 돼. 자본도 많이 들어. 속도 느려. 딜러 시스템 도입했어. 가맹점 모집했어. 교육하고 지원하고 그들이 판매하면 우리는 수수료 받는 구조. 투자 부담 줄고 확장 빨라졌어. 딜러들 자기 돈으로 매장 내고 운영해. 좀 우리는 차만 공급하면 돼. 판매만 빠르게 늘었어. 전국 커버돼서 매출 급증했어. 구조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어. 부자 되고 싶으면 1대1 교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해. 시간 팔아서 돈 받는 구조 말고 이 쌤이 돈 벌게 해야 현대 홈쇼핑 사업 모델 봤을 때 느꼈어. 방송 한 번 하면 여러 명한테 동시에 파는 거야. 이때다 구조야. 판매원이 한 명씩 찾아다니면 하루에 몇 명 못 만나. 그런데 방송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봐. 효율이 완전히 달라. 상품 기획하고 방송 제작하고 송출하는 시스템 만들었어. 한번 투자로 계속 활용하는 구조야. 같은 시간 일해도 결과가 다른 거야. 이제 구조 차이 때문에 좋은 구조면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 나와. 현대카드 포인트 시스템 만들 때도 구조 생각했어. 고객 쓸 때마다 포인트 쌓여. 포인트 쓰려면 또 카드 써야 해. 순환 구조 만든 거야.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이탈 줄이고 재사용 늘리는 이제 되는 구조. 제휴 가맹점 늘렸어.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혜택 다양화했어. 쓸수록 이득 보게. 구조적으로 고객 묶은 거야. 고객 유지율 올라갔어. 신규보다 기존 고객 매출이 더 컸어.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만들어진 거지. 구조 만들려면 시간 걸려. 당장 돈 안 돼.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 벌어져. 처음 힘들어도 만들어야. 현대캐피탈 금융상품 설계할 때 경험이야. 일시불 대출보다 할부 상품이 구조적으로나 장기간 이자 받으니까 고객은 부담 적게 느껴. 올 납입액 적으니까 우리는 장기 수익 확보돼. 그냥 배수 느려도 이자로 수익 나오니까 연체 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자동으로 독촉하고 관리하는. 인력 투입 최소화하고 회수율 높이고 구조 탄탄하니까 리스크 줄고 수익성 높아져. 같은 대출 상품이라도 다르면 결과 완전히 달라. 현대증권 자산관리 구조 만들 때도 그랬어. 일회성 거래 수수료만으로는 한계 있어. 고객 한번 사고 안 오면 끝이야. 관리 계좌 만들었어. 잔고 기준으로 수수료 받는. 자산 늘면 우리 수익도 늘어. 같이 성장하는 구조. 리서치 제공하고 상담 제공하고 고객 이탈 안 하게 계속 연결돼 있게 적인 수익 구조 만든 거야. 고객 자산 늘어나니까 우리 수익도 늘어. 한번 성공이 우리 성공인 구조. 윈윈이야. 그게 좋은 구조야. 우자들 보면 구조 여러 개 가지고 있어. 월급만 받는 사람은 구조 하나야. 그것만 의존해. 위험해.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 사업 봤을 때 배웠어. 지정으로만 하면 관리 부담 커. 가맹 사업으로 전환했어. 가맹점주 모집하고 유료
공급하고 로열티 받고 가맹점 늘어날수록 우리 수익 늘어. 투자는 가맹점주가 하니까 세차 편의점 제휴 서비스 추가해서 주유만 말고 다른 수익원도 만들어 이게 복합적인 수익 구조 완성해서 한 곳에서 여러 수익 나와 그게 효율이야. 땅 하나로 여러 비즈니스 하는 거야. 구조 설계 잘하면 가능해. 근데 글로비스 물류 통합 서비스 구조도 그래. 운송만 하면 마진 저거 보관도 하고 통관도 대행하고 포장도 하고 한 고객한테 여러 서비스 파는 거야. 이미 관계 있으니까 추가 판매 쉬워. 고객 입장에서도 편해.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 물류센터 자동화해서 시스템 투자했어. 그럼 비용 들이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 줄어. 효율 올라가. 자동화 시스템이 밤낮 없이 돌아가. 사람은 쉬어도 시스템은 안 쉬어. 그게 구조의 힘이야. 부호 만들려면 자기가 일하는 구조 말고 시스템이 일하는 구조 만들어야 해. 자기 시간 팔면 한계 있어. 현대미포 조선 하청관리 시스템도 구조 양역에도 뭐 하청업체들 활용해 관리 시스템 만들어서 품질 통제하고 원가 절감되고 속도 빨라지고 우리는 핵심 기술에만 집중해. 하청이 해. 효율적인 구조지. 하청업체들로 받으니까 좋아해. 상생 구조야. 모두 이익보는 시스템. 지금 하는 일 구조 생각해봐. 1대1 교환이야. 1대다야. 한 번 하면 끝이야. 계속 수익 나와. 구조 바꿀 방법 찾아봐.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 없나? 정할 수 있는 거 없나? 반복 수입 만들 방법 없나?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 구조 좋은 얘야. 엘리베이터 팔고 끝 아니야. 유지보수 계약 맺어. 매월 관리비 받아. 이제 한번 설치하면 10년이 10년 수익 나와. 고객 많아질수록 월 정기 수익 늘어. 안정적인 구조야. 부품 교체 수요도 생겨. 추가 수익 발생이 하나. 팔아서 여러 수익 구조 만드는 거야. 구조 설계할 때 장기 관점 가져야 해. 당장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버는 구조가 나아. 반대로 탄 철도 차량도 유지 보수 사업 병행해. 차량 팔고 관리 계약 맺고 장기 수익 구조 만들어. 운이 좋아서 부자 되는 사람 없어. 구조 잘 만들어서 부자 되는 거야. 운은 한 번이야. 구조는 계속이야. 지금부터 구조 고민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돈 벌게 할까? 아니면 자동으로 수익 날까? 반복 가능한 모델을 뭘까 하나씩 만들어가. 작은 구조라도 좋아. 쌓이면 커져. 구조 여러 개 만들어. 안정하고 그게 부자 되는 길이야. 현대 자동차 서비스 시작할 때 봤어. 차 고장나면 사람들 불편해. 어디 가야 할지 모르고 비용 얼마 나올지 모르고. 서비스센터 네트워크 만들었어. 한국 어디서든 가까운 곳 찾을 수 있게 수리 비용 표준화했어. 미래할 수 있게 고객 불편 해결한 거야. 수리비 받고 문제 해결이 사업이 된 거지. 고객 많아질수록 수익 늘어.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돈 내.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 문제 클수록 더 많이 내. 절실하니까 시장 보면 문제 천재야.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그게 다 기회야. 해결하면 돈이 되니까. 현대정보기술 시스템 통합 사업도 그래. 기업들 컴퓨터 시스템 복잡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연동한데 통합 솔루션 만들었어. 시스템들 연결하고 데이터 통합하고 기업 입장에서 효율 올라가. 비용 절감돼. 문제 해결해줬어. 내가 그 프로젝트 하나에 몇 억씩. 기업 입장에선 그보다 더 큰 가치 얻으니까 기꺼이 내 문제 해결 능력이 곧 수익 능력이야. 큰 문제 해결하면 큰 돈 벌어. 작은 문제 해결하면 작은 돈 벌어. 현대건설 해외공사 수주할 때도 느꼈어. 발주처 문제 있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일정 촉박하거나 재산 빡빡하거나 다른 업체들 보기에 어렵다고 못한다고. 우리는 방법 찾았어. 저 급하고 공정 단축하고 원가 절감하고 미안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발주처 좋아했어. 수주 따냈어. 남들 못하는 거 아니까 프리미엄 받았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쟁적어. 할 수 있는 사람 잡으니까. 그래서 수익성 높아. 문제 해결 능력 키워야 하는 이유야.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경험이야.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요청 많았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많아. 다른 업체들은 안 된다고 해. 공간 없다고. 이제 구조 변경 어렵다고. 우리는 연구해서 특수 설계 개발해서 좁은 공간에도 들어가는 제품 만들었어. 기존 구조 최소한만 건드리는 공법 개발했어. 가능하게 만든 거야. 주문 쏟아졌어. 독점 시장이야.
살 수 있는 회사 우리밖에 없으니까 가격도 높게 받았어. 문제 해결했으니까. 그냥 가치 교환이야. 가치 만들어야 돈 받아. 가치는 문제 해결에서 나와. 해결 못하면 가치 없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운영하면서 봤어. 운전자들 주유만 하고 가. 그런데 다른 니즈도 있어. 차 하고 싶고 간식 사고 싶고 복합 서비스 제공해서 세차장 만들고 편의점 넣고 고객 여러 문제 한 곳에서 해결하게. 매출 늘었어. 주유 마진 적어도 다른 서비스로 수입 보충해 고객 만족도 올라가고 재방문율 높아지고 문제 많이 해결할수록 고객 가치 커져. 가치 크면 충성도 높아져. 지속적인 수익 구조 만들어지는 거야. 현대캐피탈 대출 상담할 때 느꼈어. 고객들 자금 필요해. 여기 어디서 어떻게 빚어야 할지 몰라. 그건 비교 어려워. 상담 시스템 만들었어. 고객 상황 듣고 최적 상품 추천하고 서류 처리 도와주고 빠르게 진행되게 고객 문제 해결해줬어. 개출받게. 그 대가로 받아. 단순히 돈 빌려주는 게 아니야. 문제 해결해주는 거야. 똑같이 돈 빌려줘도 서비스 차이 나면 고객 우리 선택해. 해결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거지. 현대 홈쇼핑 상품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야. 고객 뭐가 불편한지 파악해. 시중 제품 뭐가 부족한지 연구해. 선된 상품 기획해. 기존 제품 단점 뭐하는 거. 고객 불편 해결하는 거. 그걸 방송에서 팔아 잘 팔려. 왜냐면 진짜 문제 해결하니까. 역할이 한 거니까 필요 없는 거. 아무리 팔아도 안 팔려. 현대변지, 스틸, 철강 유통하면서 배웠어. 제조사는 대량만 팔고 싶어해. 정부는 안 받아. 중소업체들 어려워해. 우리가 중간에서 해결했어. 대량 매입에서 소량 판매에 재고 부담 우리가 지고 그냥 빠른 배송해주고 중소업체들 좋아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진 남고 문제 해결이 사업 모델이 된 거야. 어디든 문제 있어. 불편, 불만, 니즈 귀 기울이면 들려. 그게 기회야. 해결 방법 찾으면 한때 로지스틱스 운송 서비스 할 때 경험이야. 여기 고민 많아. 물건 보내는데 추적 안 돼. 안전하게 갈지 모르겠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 도입했어. 고객이 언제든지 위치 확인할 수 있게. 보험 들어서 안전 보장하고 화재 불안 해소됐어. 우리 서비스 선택해. 가격 조금 비싸도 안심되니까. 문제 해결 가치에 돈 내는 거야. 문제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 정확히 알아야 해. 고객 말 들어봐. 왜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현대리마트 가고 디자인할 때 고객조사 많이 했어. 집에서 뭐가 불편한지 수납 부족한지 공간 좁은지 그걸 반영해서 설계했어. 수납 공간 많은 가구 공간 저자평 디자인 청소 쉬운 구조 실용적으로 만든 거야. 달렸어. 고객 원하는 거였으니까 문제 파악 정확하면 해결도 정확해져. 그럼 매출로 이어져. 문제 크면 클수록 그 해결 가치 커. 작은 불편 해결하면 작은 돈. 고통 해결하면 큰 돈.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선주들 고민 커. 수백억 투자하는 건데 연료비 걱정, 환경 규제 걱정, 안전 걱정 로 고효율 설계 제안했어. 연료비 절감되는 선박 환경 규제 통과하는 친환경 선박 안전장치 강화한 선박. 선주청에선 초기 비용 좀 올라가도 장기적으로 이득이야. 선택하지. 그 큰 문제 해결해 주니까 수주에 크고 마진도 줘. 기술력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보상 커. 문제 해결 능력이 회사 가치 되는 거야. 지금 주변 봐. 사람들을 뭐 불편해해, 뭐 필요로 해, 뭐 고민해. 그게 기회야. 현대카드 포인트 시스템도 문제 해결이야. 고객들 여러 카드 쓰는데 포인트 흩어져. 관리 어렵고 쓰기 힘들어. 통합 포인트 시스템 만들었어. 어디서든 적립되고 어디서든 쓸 수 있게. 오늘 고객 편해졌어. 카드 사용 늘었어. 포인트 모으려고 해결이 충성도로 이어진 거야.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문제 해결 능력 키우려면 공부해야 해. 이제 줄 배우 지식 쌓고 경험 늘리고 해결 못하면 같이 못 만들어. 현대제철 철강 제조할 때 품질 문제 있었어. 고객 불만 있었어. 연구해서 공정 개선하고 설비 바꾸고 품질 올라갔어. 고객 만족했어. 재종은 늘었어. 문제 해결이 만들고 신뢰가 매출 만든 거야. 시장은 문제 해결자에게 돈 줘. 문제 크게 해결하면 크게 줘. 작게 해결하면 작게 줘. 해결 못하면 안 줘. 능력 키워. 문제 해결 능력. 그게
곧 돈 버는 능력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돈 벌어. 지금 뭐 해결할 수 있어. 작은 거부터 시작해. 하나 해결하면 다음 거 보여. 계속 하다 보면 큰 문제도 해결하게 돼. 문제 많은 곳이 기회 많은 곳이야. 문제 피하지 마. 문제 속으로 들어가 있어. 해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현대상사 사업 확장하려던 시기였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머릿속 복잡했어. 결정 못 내렸어. 한마다 고민했어. 건설 차지할까? 기계 부품할까? 수입사업 할까? 이거 했다가 저거 생각나고 정신없었어. 어느 날 깨달았어.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 마음부터 정리해야겠다고 정리권했어. 적어봤어. 우리 잘하는 게 뭐야? 이번은 얼마나 있어? 시장 상황은 어때? 하나씩 정리하니까 보이더라고. 건설 자재가 맞다고 결정 내렸어. 다른 건 접었어. 집중했어. 마음 정리되니까 행동 빨라졌어. 집중력 생기니까 성과 나왔어. 마음 복잡하면 판단 흐려져. 이것저것 다 보이니까 선택 못해. 우선순위 못 정해. 에너지 분산돼. 현대건설 2차를 준비할 때도 그랬어. 여러 프로젝트 동시에 검토하고 있었어. 다 따고 싶었어. 인력 나눠서 준비했어. 결과 안 좋았어. 이것도 제대로 준비 못했어. 자료 부족하고 전략작하고 다 떨어졌어. 반성했어. 욕심 부린 거야. 마음 정리 안 된 거야. 그러면 달랐어. 한두 개 선택했어. 거기 집중했어. 팀 전체 투입했어. 철저히 준비했어. 수주 따냈어. 집중의 힘이야. 마음 정리되니까 집중되고 집중되니까 결과 나오고. 이제 마음 정리한다는 건 불필요한 거 버리는 거야. 지금 중요하지 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과감히 쳐내야 해. 다저차 신차 개발할 때 경험했어. 기능 이것저것 다 넣고 싶었어. 요구 다양해서 다 반영하려니 복잡해졌어. 개발 지연됐어. 비용 올라갔어. 출시 늦어졌어. 문제였어. 해열었어. 정리하기 시작했어. 핵심 기능 뭐야? 꼭 필요한 게 뭐야? 나머지는 다음 모델에 우선 순위 정했어. 명확해졌어. 개발 속도 붙었어. 집중되니까 빨라진 거야. 제때 출시했고 시장 반응 좋았어. 그러니까 성공 만든 거야. 사람들 대부분 머릿속 복잡해. 할 일 많고 고민 많고 걱정 많아. 그 상태로 중요한 결정 못해. 현대중공업 고도조정할 때 느꼈어. 사업부 많았어.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적자 나는 것도 있고 애매한 되고 싶었어. 그런데 현실은 냉정해. 적자 사업부 계속하면 회사 전체 위험해져. 마음 정리했어. 감정 접었어. 잡았어. 분석했어. 결정 내렸어. 정리했어. 회사 건강해졌어. 수익성 개선됐어. 핵심 사업 강해졌어. 마음 정리 못하면 미련 남아. 미련이 발목 잡아. 앞으로 못 가. 정리하면 가벼워져. 빠르게 움직여.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배웠어. 여러 종목 가지고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건 못 파는 사람 많아. 본전 생각나니까 오를 거라는 희망 버리기 싫으니까 계속 물고 있어. 그러는 사이에 손실 커져. 자금 묶여. 다른 뒤에 못 잡아. 미련이 손해 만드는 거야. 정리하는 법 배워야 해. 손절 기준 정해. 여기까지 떨어지면 판다. 기계적으로 실행해. 함정 개입 안 하게. 손실 확정하면 속 쓰려. 그런데 자금 불려. 다른 투자 가능해져. 회복할 기회 생겨. 정리가 새 시장 만드는 거야. 현대카드 마케팅 전략 세울 때도 그랬어. 타겟 고객 넓게 잡았어. 모든 연령층 모든 소득층 다 우리 고객으로 광고 메시지 흐릿해졌어. 누구한테도 확실하게 안 고쳤어. 효과 미미했어. 예산만 낭비했어. 전략 정리했어. 타겟 좁혔어. 20, 30대 중산층 명확하게 정했어. 고기 맞춰 메시지 만들었어. 반응 좋았어. 타겟층한테 확실히 어필했어. 가입 늘었어. 정리하니까 집중되고 집중되니까 효과 나온 거야. 마음 정리는 목표 정리야. 명확하면 마음 정리돼. 목표 흐리면 마음 흔들려. 현대백화점 매장 구성할 때 경험이야. 브랜드 많이 넣고 싶어서 선택폭 넓히고 싶었어. 빼곡하게 채웠어. 고객 피곤해했어. 너무 많으니까 선택 어렵다고. 돌아다니다 지친다고. 매출 기대만큼 안 나왔어. 정리했어. 핵심 브랜드만 남겼어. 공간 여유 줬어. 동선 정리했어. 쾌적해졌어.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쇼핑 편해졌다고. 매출도 늘었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된 게 좋은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 서비스도 초기엔 복잡했어. 이 서비스 저 서비스 다 했어. 차별화 안 됐어. 이제 고객 우리 특징 몰랐어. 서비스 정리했어. 자동차 물류 특화 거기에 집중했어. 시스템 고도화하고 전문성 높이고 브랜드 명확해졌어. 자동차 물류는
현대글로비스 이미지 생겼어. 그 분야 최고 됐어. 네가 전문성 만든 거야. 지금 마음 복잡해. 고민 많아. 정의권에 적어봐. 뭐가 중요해? 뭐가 급해? 뭐가 효과 클까? 우선순위 매겨 1, 2, 3 정해. 나머지는 보류해. 집중할 거 정해. 마음 정리되는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영업 전략도 초기엔 흩어졌어. 초고용도 하고 상업용도 하고 산업용도 하고 다 하려니 힘들었어. 주력정했어. 주거용 아파트 시장 거기 집중했어. 영업팀 재배치하고 제품 라인 특화하고 점유율 올라갔어. 아파트 시장에서 인정받았어. 기반 다진 후에 다른 시장 확장했어. 순서가 중요해. 정리가 순서 만들어. 마음 정리는 시간 정리야. 뭐에 시간 쓸지 정해.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현대캐피탈 업무 프로세스 개선할 때 봤어. 직원들 바빴어. 그런데 성과는 별로였어. 뭐가 문제인지 분석했어. 불필요한 업무 많았어. 관행적으로 하던 거. 의미 없는 보고서. 비효율적인 회의. 시간 잡아먹고 있었어. 정리했어. 안 해도 되는 거 없앴어. 그동안 할 수 있는 거 시스템화했어. 시간 확보됐어.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됐어. 고객 상담 심사 품질 관리. 거기에 시간 쓰니까 성과가 올라갔어. 당연한 버리기야. 용기 필요해. 아까워도 버려야 해. 버려야 중요한 거 살아. 현대 상선 항로 운영도 처음엔 이것저것 다 했어. 수익적인 항로도 유지했어.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필요할까봐 정리했어. 수익 안 나는 항로 정리했어. 주력 항로에 집중했어. 선박 투입 늘리고 서비스 개선하고 경쟁력 생겼어. 주력 항로에서 강해졌어. 시장 점유율을 올랐어. 분산하면 약해져. 집중하면 강해져. 마음 정리하면 잡음 줄어들어. 다음날 고민 줄어들어. 명확해져. 결정 빨라져. 실행 빨라져. 성과 빨라져. 지금 당장 정리해. 할 일 목록 봐. 절반 치워. 중요한 것만 남겨. 거기 집중해. 마음도 정리해. 불안 걱정 미련 버려. 필요한 것만 남겨. 목표 의지 집중력. 난 초고가 정리된 마음이 강해. 흔들리지 않아. 집중돼. 실행력 생겨. 성공으로 이어져. 정리부터 해. 그게 시작이야. 현대조선 배주문 받을 때 경험이야. 선조들 대부분 기존 설계 원해. 검증됐으니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한 선주가 특이한 요구에서 연료 효율 극대화하고 싶다고. 기존 설계로는 한계 있다고. 새로운 선형 필요하다고. 조선서들 거절했어. 위험하다고. 검증 안 됐다고. 개발 기간 오래 걸린다고. 안 하려고 했어. 우리는 달랐어. 연구해봤어. 유체역학 전문가 불러서 시뮬레이션 돌렸어. 가능성 보였어. 도전했어. 신형 선박 설계 완성했어. 테스트 결과 연료 효율 20% 향상됐어. 만족했어. 추가 발주 이어졌어. 다른 선주들도 관심 가졌어. 혁신적이라고 우리한테 주문했어. 남들 안 보던 걸 봤기 때문에 기회 잡은 거야. 시야 너 보면 기회 많이 보여. 남들과 같은 것만 보면 남들과 같은 결과만 나와. 다르게 봐야 해. 현대 자동차 디자인 개발할 때도 그랬어. 당시 차들 다 비슷했어. 그 네모난 상자 형태. 실용적이긴 한데 특색 없었어. 디자이너들한테 말했어. 다르게 생각해봐. 차가 꼭 네모나야 해. 곡선 살리면 안 돼. 공기저항 줄이면 효율 좋지 않을까. 그냥 디자인 시도했어.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어.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밀어붙였어. 출시했어. 시장 반응 뜨거웠어. 세련됐다고. 미래적이라고. 젊은 층이 좋아했어. 판매 급증했어. 남들 안 보던 디자인 맞기 때문이야. 보는 눈은 훈련돼. 처음부터 잘 보는 사람 없어. 자꾸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해. 현대건설 부동산 개발할 때 경험했어. 모두 강남만 봤어. 가격 비싸도 강남이 최고라고. 투자 몰렸어. 다르게 봤어. 강남 포화 상태야. 그거를 여렵 적어. 다른 지역 가능성 있지 않을까? 교통 개선 예정고. 서울 외곽 찾아다녔어. 개발 계획 확인했어. 저 연장 예정도로 확장 예정 그런 곳 투자했어. 10년 후 그 지역 발전했어. 땅값 몇 배 올랐어. 강남보다 수익률 높았어. 남들 안 보던 거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 시야 좁으면 기회도 좁아져. 다들 보는 것만 보면 경쟁 심해, 수익 적어. 남들 안 보는 거 찾아야. 현대백화점 상권 분석할 때도 느꼈어. 다들 유동인구만 봤어. 사람 많은 것이 좋다고. 임대료 비싸도 감수하고. 다른 요소 봤어. 이 구매력은 경쟁 백화점은 얼마나 있어. 주차 여건은 교통 접근성은 종합적으로 평가했어. 유동인구 적어도 구매력 높고 경쟁적인 곳 선택했어. 이익성 좋았어. 남들 단순하게 볼 때 우리는 깊게 봤던 거야. 남들과 다른 시각 가지려면 질문 달라야 해. 모두가 묻는 질문 말고 다른 질문 던져봐. 핸드카드, 신용카드 시장 진입할 때 기억나. 기존 카드사들 수수료 경쟁했어.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그게 경쟁력이라고 다르게 질문했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수수료 낮은 거, 아니면 혜택 많은 거, 아니면 디자인 멋진 거. 조사에서 젊은 층은 디자인 중요하게 봤어. 브랜드 이미지 중요하게 봤어. 단순 할인보다 라이프 스타일 원했어. 프리미엄 카드 만들었어. 디자인 투자했어. 문화 혜택 붙였어. 가격 높았지만 팔렸어. 새로운 시장인 거야. 남들 가격만 볼 때 우리는 가치 봤어. 점만 볼 때 우리는 감성 봤어. 시야 차이가 결과 만든 거야. 현대제철 철강 제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강도 높이기 경쟁했어.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다른 값도 봤어. 강도만 높이면 가공성 떨어져. 고객 입장에서 불편해. 강도 유지하면서 가공성 높일 수는 없을까? 연구 투자했어. 새로운 합금 개발했어. 강하면서 가공 쉬운 제품. 고객들 좋아했어. 경쟁 제품 대비 차별화됐어. 여기 남들 한 방향만 볼 때 다른 방향 본 거야. 그게 혁신이야. 시야 다르면 혁신 나와. 현대 모비스 부품 사과하면서 배웠어. 완성차 업체들 가격만 중요하게 봤어. 싸게 공급하는 업체 선호했어. 단순 가격 경쟁 힘들어. 마진 계속 주로 다르게 접근했어. 가격 아닌 가치 제한했어. 통합 모듈 개발했어. 여러 부품 하나로 합쳐서 립공정 단축되고 품질 안정되고 가격 조금 높아도 전체적으로는 이득이야. 완성차 업체를 관심 가졌어. 채택했어. 장기 공급 계약 맺었어. 가능 가치 봤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시야 넓히려면 업계 밖도 봐야 해. 다른 산업에서 배워. 용할 것 찾아. 현대캐피탈 여신 심사 시스템 만들 때 참고했어. 금융권만 보지 않았어. 이커머스 보고 데이터 분석 기업 봤어. 여기에 그 다음날 그들이 계획의 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했어. 빅데이터 기술 배웠어. 우리 심사에 적용했어. 정확도 높아졌어. 연체율 낮아졌어. 이런 산업 봤기 때문에 앞서간 거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편의점 운영할 때도 그랬어. 주유소 업계만 보면 한계 있어. 편의점 업계 봤어. 유통업계 봤어. 고객 동선 분석 기법 배웠어. 상품 배치 전략 배웠어. 프로모션 기법 배웠어. 주유소에 적용했어. 매출 늘었어. 단가 올랐어. 남들 자기 업계만 볼 때 우리는 넓게 본 거야. 시야는 경험에서 나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 해. 책 읽고 사람 만나고 여행 가고 현대 종합상사업 무역하면서 세계 돌아다녔어. 나라마다 시장 다르고 문화 다르고 기회 다르더라고.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게 외국에선 외국 제품 한국에 들여오면 되고. 시야 넓어지니까 기회 많이 보였어. 무역업 아니어도 마찬가지야. 시야 넓히려고 노력해야 해. 같은 일만 반복하면 시야 좁아져. 근데 정보기술 시스템 개발할 때도 기술만 보면 안 돼. 그냥 비즈니스 이해 산업 트렌드 알아야 해. 개발자들 현장 보내서 배우게 했어. 고객 업무 프로세스 파악하게. 시야 넓어지니까 솔루션 품질 좋아졌어. 야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제 계약률 높아졌어. 기술만 보던 것에서 비즈니스 보게 된 차이야. 시야 넓히는 건 투자야. 시간 들고 비용 들어. 근데 안 하면 뒤처져. 남들 보는 것만 보면 평범해져. 현대 글로비스 물류 산업 변화 예측할 때도 그랬어. 물류만 보면 몰라. 이렇게 커머스 봐야 해. 기술 트렌드 봐야 해. 이커머스 성장하면 물류 수요 늘어. 자동화 기술 발전하면 물류 방식 바뀌어. 연결해서 봐야 미래 보여. 미리 준비했어. 자동화 투자하고 이커머스 특화 서비스 개발하고 시장 변화 왔을 때 준비돼 있었어. 지금 시야 점검해봐. 너무 적지 않아. 업계만 보고 있지 않아. 다른 분야도 봐. 다른 시각도 가져봐. 남들 안 보는 거 보려고 노력해. 질문 바꿔봐. 관점 바꿔봐. 각도 바꿔봐. 그러면 보여. 새로운 게 시야가 넓으면 기회 많이 보여. 기회 많으면 선택지 많아져. 선택지 많으면 성공 확률 높아져. 시야가 여기야. 키워. 현대시멘트 공장 운영할 때 깨달았어. 생산 효율 1더 올리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1년 누적하면 달라. 매일 조금씩 계산했어. 설비, 점검, 시간 10분 줄이기 올려. 배합 비율 0점. 급동선 3m 단축하기 하나하나는 작아. 그런데 쌓이니까 커지더라고. 6개월 후 생산량 늘었어. 원가 줄었어. 직원들 처음엔 시큰둥했어. 이런 거 해봤자 뭐 달라지냐고. 그런데 숫자로 보여주니까 달라지더라고. 계속 하자고 했어. 작은 변화 무시하는 사람 많아. 당장 효과 안 보이니까. 급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 큰 것만 찾아. 현대 자동차 품질 개선도 그렇게 했어. 불량률 분번에 확 줄이기 어려워. 작은 부분부터 손봤어. 볼트 체결 토크, 정확도 높이기, 도장 두께, 단차 줄이기, 검사 항목 하나 추가하기, 매일 작은 개선 계속해서 1년 후 불량률 30%
감소했어. 급적인 변화 없었어. 그런데 누적되니까 됐어. 지속의 힘이야. 고객 만족도 올라서 클레임 줄었어. 브랜드 이미지 좋아졌어. 그런 변화들이 만든 결과야. 사람들은 한 방 찾아. 한 번에 뒤집을 방법 대부분 없어. 있어도 위험해. 작게 꾸준히가 답이야. 근데 건설 공사 현장 안전관리 할 때도 경험했어. 대형 사고 막으려고 큰 투자를 했어. 안전장비 교체하고 돈 많이 들어. 한 번에 하기 어려웠어. 지속하기로 했어. 내일 아침 안전교육 5분, 작업 전 장비 점검 필수와 위험구역 표시 명확하게 하나씩 습관 만들었어. 사고 줄었어. 큰 투자 없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안전문화 만들어진 거야. 지속이 변화 만든 거야. 현대백화점 고객 서비스 개선도 마찬가지였어. 직원 교육 한번 크게 하면 될까? 아니야, 금방 잊어버려. 매주 10분 교육 시작했어. 고객 응대 한 가지 인사 방법, 미소 짓기, 경청하기, 감사 표현, 작은 것들. 장결 지나니까 분위기 달라졌어. 고객들 느껴. 직원 친절하다고. 서비스 좋다고. 방문율 올랐어. 한번 큰 교육보다 매주 작은 교육이 효과 컸어. 반복되니까 체화돼. 습관되는 거야.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제 나아지는 거야.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거야. 현대카드 고객 관리 시스템 만들 때 그렇게 했어. 야, 완벽한 시스템 한 번에 만들기 어려워. 기본 기능부터 시작했어. 매달 기능 하나씩 추가했어. 고객 피드백 받으면서 개선했어. 이전 후 보니까 경쟁사보다 나은 시스템 됐어.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 그 사이 시장 변해 작게 빠르게 개선하는 게 나아. 고객도 변화 체감해. 쭉 좋아진다고 느껴. 신뢰 생겨. 충성도 높아져. 지속적 개선이 관계 만드는 거야. 현대제철 원가 절감할 때도 작은 것부터 했어. 인력 사용 시간대 조정해서 전기를 줄이기 배열 재활용해서 에너지 절감하기 하나하나 작아 보여. 전염대 항목 많아지니까 누적 효과 커져. 1년에 수십억 절감돼서 큰 투자 없이 작은 아이디어들 실행으로 옮긴 거야. 직원들 제안받고 좋은 거 바로 적용하고 문화 생겼어. 모두가 개선 생각하게 됐어. 회사 전체 효율 올라갔어. 작은 변화들이 문화 만든 거야. 현대모비스 부품 재고 관리도 그랬어. 바꿔주려고 시스템 전면 교체 계획 세웠어. 비용 수백억 승인 안 났어. 너무 커작게 시작했어. 발주주기 최적화 창고 배치 효율화 시스템 일부만 개선 효과 나타났어. 재고십 줄었어. 추가 투자 승인 받았어. 단계적으로 확대했어. 2년 후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됐어. 천재치 한 번에 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작게 증명하면서 키운 거야. 변화 지속하려면 작아야 해. 크면 부담 커. 포기하기 쉬워. 그러면 부담 적어. 계속 할 수 있어. 현대캐피탈 직원 역량 강화할 때 느껴서 교육 프로그램 크게 만들면 참여율 낮아. 바쁘다고 하나 점심시간 30분 교육 시작했어. 부담 없어. 참여 쉬워. 매주 다른 주제 금융상품 영업 스킬 고객 심리 참여율 높았어. 부담 없으니까 쌓이니까 실력 늘었어. 영업성과 올라갔어. 작은 교육이 큰 성장 만든 거야. 현대증권 투자 전략도 작은 변화로 개선했어. 시 품질 높이려고 애널리스트 대폭 충원하려 했어. 인건비 부담 커. 기존 인력 활용했어. 이제 시작했어. 산업 분석 공유하고 토론하고 간시간씩만 노 공유되고 시간 넓어지고 리서치 품질 올라갔어. 추가 인력 없이. 이건 집단 지성 만든 거야. 현대 홈쇼핑 상품 기획도 작은 개선 반복했어. 방송 한 편 피드백 받았어. 반응 분석했어. 조명 각도 조금 바꾸고 설명 순서 조금 바꾸고 가격 제시 타이밍 조금 바꾸고 작은 것들 판매율 조금씩 올랐어. 누적되니까 전년 대비 20% 성장해서 작은 개선들을 만든 성과야. 지금 뭐 하나 바꿔봐. 작은 거.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거 업무 프로세스 하나 습관 하나 방법 하나 내일도 하나 모레도 하나 한 달 계속 해봐. 달라져 있을 거야. 체감 안 되더라도 숫자는 달라져 있어.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서비스도 작은 개선 쌓았어. 고객 응대 속도 5분 단축 부품 교체 시간 10분 단축 점검 항목 하나 추가 고객 만족도 점수 조금씩 올라서 개량률 올라서 그런 변화들이 경쟁력 만든 거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 그 작은 게 지속 가능해. 지속되는 게 결국 커져. 크게 한 번보다 작게 100번이나. 인더럽템 제조 공정도 그렇게 개선했어. 작업시간 1분씩 단축
불령률 0점 감소, 자금 목표 계속 달성. 1년이면 큰 차이나. 경쟁력 생겨. 수준으로 작은 변화 무시 안 하고 계속 추구한 결과야. 현대 건설기 개장비 성능도 매년 조금씩 개선해. 1% 미대 감소, 내부 성삼 증가, 고객들 느껴 계속 좋아진다고. 브랜드 신뢰 쌓여 충성 고객 늘어. 작은 개선이 브랜드 만드는 거야. 오늘 작은 변화 시작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매일 그게 성장이야. 1년 후 돌아보면 놀랄 거야.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차이 만든 거야. 이 힘이야. 포기하지 마. 김계석 현대상사 초기 사업 정말 힘들었어. 첫해 적자 났어. 둘째 해도 적자. 첫째, 셋째 해도 간신히 본전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 저거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해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설득력 있었어. 고민했어. 정말 안 되는 건가? 계속 해야 하나? 포기할까? 갈등 심했어. 잠 못 잤어. 그런데 계산해봤어. 지금 그만두면 투자한 돈 다 날려. 3년 버텼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3년이 의미 없어져. 조금만 더 해보자. 1년만 더. 방법 바꿔보자. 영업 전략 수정하고 원가 절감하고 각 차같이 했어. 넷째 해. 짜놨어. 작았지만 의미 컸어.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어. 다섯째 더 늘었어. 계속 성장했어. 셋째 해 포기했으면 지금 없었을 거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때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힘들어면 포기해. 빨라. 조금만 힘들어도 던져. 그게 습관되면 평생 성공 못해. 현대건설 첫 해외공사 수주했을 때 기억나. 중동 프로젝트였어. 환경 낯설고 문화 다르고 언어 안 통하고 문제 천지였어. 이제 수고버렸고 인력관리 힘들고 날씨 극한이고 지연 초과되고 현장 직원들 힘들어했어. 이거 안 되겠다고 수하자고 더 커지기 전에 나가자고. 그런데 여기서 도망치면 다시는 해외 못 나가 포기하는 회사라는 이미지 생겨. 끝까지 해내야 해. 지원 들렸어. 자금 더 투입하고 인력 보강하고 현장 독려했어. 할 수 있다고 방법 찾자고 1년 늦었지만 완공했어. 그런데 평판 얻어서 어려운 프로젝트 완수하는 회사 신뢰 쌓였어. 다음 수주 이어졌어. 더 큰 프로젝트 더 좋은 조건. 프로젝트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어. 포기는 쉬워. 그만두면 당장 편해. 스트레스 없어. 그런데 미래도 없어져. 성장기에 사라지는 거야. 현대자동차 해외 시장 진출할 때도 그랬어. 미국 시장 들어갔는데 안 팔렸어. 브랜드 인지도 없고 품질 의심받고 1년 적자 2년 적자. 의견 나왔어. 손실 막심하다고. 계속하면 회사 위험하다고. 그냥 미국 시장 포기하면 글로벌 브랜드 못 돼. 여기가 최대 시장이야. 뚫어야 해. 전략 바꿔서 가격 내리고 품질 보증 강화하고 딜러 지어 늘리고 광고 투자 확대하고 5년 걸렸어. 5년 잡자 버텼어. 6년째 본전 나왔어. 7년째 흑자 났어. 계속 성장했어. 미국이 주요 시장이야. 2년째 포기했으면 지금 이 시장 없었을 거야. 버틴 게 자산된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전환점 직전일 때 많아. 가장 힘든 순간이 돌파구 바로 앞이야. 현대중공업 조선업 불황 왔을 때 경험이야. 수주 또 끊겼어. 주문 없어. 직원들 불안해했어. 경쟁 조선소들 문 닫았어. 못 버티겠다고. 우리도 구조조정 압박 받았어. 인력 줄이고 설비 축소하고. 그런데 불황 영원하지 않아. 시 올라올 때 준비돼 있어야 해. 최소 인력 유지했어. 설비 보존했어. 적자 견뎠어. 몇 년 버텼어. 시장 회복됐어. 경쟁사 줄었으니까 우리한테 주문 몰렸어. 설비 있고 인력 있으니까 바로 대응했어. 걱정했어. 불황 때 버틴 회사들만 살아남았어. 포기한 회사들은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설비 다시 갖추고 인력 다시 모으고. 돈 엄청 들어 지혜 놓쳐. 현대카드 초기 적자 엄청 났어. 카드 발급해도 사용 적고 연체 많고 수익 모델 안 보였어. 자자들 압박했어. 사업 접으라고. 이대로 가면은 타산이라고. 숫자로 보면 맞는 말이었어. 그런데 시장 커지고 있었어. 신용카드 사용 증가 추세였어. 지금 포기하면 시장 놓치는 거야. 고객 확보에 집중했어. 적자 감소하고 혜택 늘렸어. 마케팅 강화했어. 고객수 늘었어. 몇 년 후 손익분기점 넘었어. 빠르게 성장했어. 초기 적자 버틴 게 자산됐어. 포기하는 덕분에 지금 주요 카드사야. 초기 포기했으면 시장 기회다 놓쳤을 거야.
현대제철 제강 사업 시작할 때도 힘들었어. 기술 부족하고 품질 불안정하고 고객 클레임 많았어. 철강 산업진이 어렵다고 다들 말했어. 포스코 있는데 왜 하냐고. 경쟁 안 된다고 접으라고 했어. 하지 않았어. 기술 투자했어. 해외 전문가 영입하고 설비 업그레이드하고 시간 걸렸어. 10년 걸려서 기술 확보했어. 품질 안정화됐어. 고객 신뢰 얻었어. 수요 철강 10년 버틴 거야. 중간에 포기했으면 지금 없어. 인내가 결과 만든 거야. 포기는 손실 확정하는 거야.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다 날리는 거야. 현대백화점 지방 점포적자 날 때 있었어. 네, 지역 경제 어렵고 매출 안 나오고 폐점 검토했어. 그런데 포기하면 그 지역 시장 잃는 거야. 경쟁사한테 넘어가는 거야.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 버텼어. 상품 구성 바꾸고 가격 조정하고 이벤트 늘리고 기업 미착 마케팅 강화했어. 3년 후 흑자 전환했어. 지역 대표 백화점 됐어. 포기 안 한 게 자산 됐어. 지금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 투자했잖아. 조금만 더 가봐. 현대캐피탈 경쟁 치열할 때 힘들었어. 대형 캐피탈사들 공격적이었어. 야, 우리 점유율 떨어졌어. 철수의견 나왔어. 이 수익성 안 나온다고. 다른 사업 집중하자고. 그럴듯했어. 포기 안 했어. 틈새 찾았어. 대용사 안 하는 영역 공략했어. 차별화했어. 시간 걸렸지만 자리 잡았어. 지금 안정적인 수익 내고 있어. 중간에 포기했으면 이 사업 없었을 거야.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 초기 경쟁사 대비 약했어. 경험 적고 네트워크 좁고 수주 어려웠어. 그만두기 쉬웠어. 그런데 자동차 물류 전문성 키우면 기회 있다고 봤어. 계속했어. 10년 투자했어. 지금 어깨 선두야. 포기 안 하고 전문성 키운 결과야. 고기는 제일 비싼 선택이야. 지금까지 쓴 돈 시간 다 손실을 확정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방법 바꿔봐. 전략 수정해봐. 끝까지 가봐. 포기는 마지막이야. 버틴 사람이 결국 도착해. 포기한 사람은 출발선 근처야. 이는 포기 여부야. 버텨. 끝까지. 그게 성공이야. 현대산업사업 확장할 때 실패 많았어. 새로운 분야 진출하면 열에 3, 4개는 안 됐어. 것을 봤어. 주변에서 실패 많다고 신중하게 하라고. 검증된 것만 하라고. 조심스럽게 가라고. 그런데 생각해봤어. 실패 없이 성공만 하는 건 불가능해. 새로운 거 하면 당연히 실패했어. 중요한 건 실패해서 배우는 거야. 왜 안 됐나? 분석해. 뭐가 문제였나? 파악해. 다음엔 안 그래. 실패 경험 쌓이니까 판단력 좋아졌어.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안 될 것 같고 감이 생겨. 성공률 올라갔어. 초기엔 %였는데 나중엔 70 됐어. 실패 덕분에 성공 늘어난 거야. 실패 두려워하면 시도 못해. 안전한 것만 해. 그럼 성장 없어. 영상 유지만 돼. 현대건설 신공법 개발할 때도 실패 많았어. 새로운 기술 시도하면 문제 생겨. 예상 못한 변수들. 실패하면 돈 날려. 이제 시간 날려. 아까워. 그런데 안 하면 기술 발전 없어. 경쟁력 안 생겨. 실패 각오하고 도전했어. 10개 시도하면 3개 성공해. 나머지 7개 실패야. 그런데 그 3개가 회사 먹여 살려. 실패한 7개도 배움이야. 이 방법 안 된다는 거 확인한 거야. 다음 시도 때 그 방법 빼는 거야. 에디슨이 말했잖아.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찾은 거라고. 현대자동차 엔진 개발할 때 수없이 실패했어. 설계도 수백 장 폐기했어. 시제품 수십 개 버렸어. 돈 수백억 들었어. 시간 몇 년 걸렸어. 실패만 계속됐어.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계속했어. 실패 데이터 쌓였어. 안 되는 조합 다 알게 됐어. 보험이 좁혀졌어. 마침내 성공했어. 독자 엔진 개발했어. 그 엔진이 회사 경쟁력 됐어. 실패들이 성공 만든 거야. 실패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한 거야.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강한 사람은 실패를 과정으로 봐. 현대 중공업 선박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선형 시도하면 실패 있어. 그래서 문제 나와. 그럴 때마다 수정해. 다시 테스트해. 또 문제 나오면 또 수정해. 반복해. 10번, 20번 반복해도 안 될 때 있어. 여기에 결국 배는 순간와 그렇게 만든 설계가 특허대. 경쟁사 못 따라와. 실패 과정 견딘 회사만 가질 수 있는 자산이야. 실패는 수업료야. 배우려면 내야 해. 배 안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 현대카드 신상품 개발할 때 실패 많았어. 출시했는데 반응 없는 상품들 마케팅 비용만 날렸어. 그런데 포기 안 했어. 왜 안 됐나 분석했어. 고객 조사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해서 다시 출시했어.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 시도했어. 계속 하다 보면 히트 상품 나와. 그게 전체 손실 맺고 실패 상품 열개 있어도 히트 상품 하나면 성공이야. 이렇게 안 해봤으면 그 하나도 없었을 거야. 현대
제철 신제품 개발도 실패투성이었어. 시장 원하는 스펙 못 맞추고 생산 단가 안 나오고 프로젝트 10개 중 2, 3개만 상용화됐어. 나머지는 실패. 그런데 그 2, 3개가 회사 성장 이끌어서 실패 프로젝트 하면서 기술 축적됐어. 경험 쌓였어. 그게 다음 성공의 밑거름 됐어. 실패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 있어. 완벽 추구해. 그 확실할 때만 움직여. 느려 기회 넣죠. 현대모비스 신기술 도입할 때 과감했어. 검증 안 된 기술도 시도했어. 실패 각오하고. 반은 실패했어. 그런데 반은 성공했어. 성공한 기술이 회사 경쟁력 됐어. 업계 선도했어. 완벽하게 검증된 기술만 기다렸으면 경쟁사 뒤쳐졌을 거야. 실패 감수하고 먼저 시도한 게 차별화 만든 거야. 실패는 정보야. 안 되는 방법 알려주는 정보 가치 있어. 그 정보 없으면 계속 헤매. 근데 홈쇼핑 방송 포맷 개발할 때도 시행착오 많았어. 새로운 형식 시도하면 시청률 떨어지고. 그런데 계속 실험했어. 이거 저걸 해봤어. 실패 많았지만 어느 순간 터지는 포맷 나왔어. 포맷이 대박 났어. 매출 크게 늘었어. 실패들 없었으면 그 포맷 발견 못했을 거야. 현대캐피탈 여신 상품도 마찬가지야. 신상품 출시하면 잘 안 팔리는 경우 많아. 시장 예측 빗나가고 그래도 계속 출시해. 고객 반응 보고 조정하고 실패 상품 분석해서 다음에 반영하고 점점 성공률 높아져. 시장 이해도 깊어지니까 실패가 자산되는 거야. 실패 두려워 말고 실패 활용해. 분석하고 배우고 개선해. 그게 성장이야. 근데 글로빗이 신규 물류 개척할 때 실패 많았어. 이제 예상 물동량 안 나오고 비용 초과되고. 그런데 시도 안 하면 새 시장 못 열어. 실패하더라도 도전했어. 데이터 모았어. 어느 루트는 되고 어느 루트는 안 되는지 알게 됐어. 성공 루트 사업 커졌어. 성공 루트 신규 상품도 실패 많았어. 고객 반응 예상 빗나가고 규제 걸리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계속 새 상품 개발해서 시장 변화 빠르니까 계속 시도해. 실패 속도만큼 성공 속도도 빨라져. 많이 시도하니까 많이 배우니까 현대백화점 신규 브랜드 입점도 실패 있어. 예상보다 안 팔리는 브랜드들 공간 낭비하고. 그런데 시도 안 하면 트렌드 못 따라가. 새 브랜드 계속 테스트해. 안 되면 빼고 되면 확대하고. 실패 빠르게 인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 패는 빠를수록 좋아. 적은 비용으로 빨리 배우니까 크게 실패하기 전에 작게 실패해야 해. 현대 엘리베이터 신모델도 시장 반응 안 좋은 거 있었어. 판매 부진했어. 빨리 단정했어. 최선 모델 재출시했어. 이번엔 성공했어. 초실패에서 배운 거 반영했으니까 실패 인정 빠를수록 회복 빨라. 집 뿌리면 손실만 커져. 지금 실패 두려워. 그래서 못하고 있어. 시도해.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면 돼. 실패는 끝이 아니야. 성공으로 가는 길이야. 강한 사람은 알아. 실패가 자산이라는 걸 두려워 말고 해봐. 감정으로 선택하면 후회로 끝난다. 냉정함이 이익을 지킨다. 근데 상사 거래처 선정할 때 실수했어. 한 업체 대표가 인상 좋았어. 말 잘하고 친절하고 열정적이고 계약서 꼼꼼히 안 봤어. 참 좋아 보이니까 믿었어. 조건 무리한 것도 그냥 넘어갔어. 그 사람 미안할까봐 거래 시작하고 문제 생겼어. 낮게 안 지켜. 약속과 달라. 재개하니까 태도 돌변했어. 계약서 확인하니까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더라고. 손해봤어. 감정에 휘둘린 태가에서 다음부터는 달라. 아무리 사람 좋아 보여도 계약서 철저히 검토해. 건 냉정하게 따져. 감정 배제하고. 거래는 비즈니스야. 오정이 아니야. 냉정하게 판단해. 감정 개입하면 손해봐. 현대건설 하청업체 선정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제 알던 지인 회사였어. 도와주고 싶었어. 실력 검증 제대로 안 했어. 정 때문에 계약 줬어. 공사 시작했는데 문제 투성이었어. 개설 부족해. 1.7 기준 못 맞춰. 전체 공사 차질 생겼어. 결국 계약 해지했어. 관계도 틀어졌어. 처음부터 냉정하게 평가했어야 했어. 감정 때문에 늘 다 손해본 거야.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독이야. 판단 흐려. 객관성 잃게 해. 잘못된 선택하게 만들어. 이 자동차 부품업체 협상할 때 배웠어. 담당자가 어려운 사정 이야기했어. 회사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동정심 들었어. 가격 올려주고 싶었어. 아니요. 참았어. 우리도 원가 관리 중요해.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데이터 봤어. 시장 가격 확인했어. 적정선 제시했어. 담당자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어.
감정에 끌려 가격 올려줬으면은 우리 수익성 떨어졌을 거야.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요구했을 거야. 냉정함이 회사 지키는 거야. 감정은 잠깐이야. 이거는 올해가 현대카드 연체 고객 관리할 때도 그랬어. 고객 사연 들으면 안타까워. 사정 있어. 뭐요? 한감해주고 싶어. 근데 원칙 지켜야 해. 함량 봐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요구해. 기준 흔들리면 시스템 무너져.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어. 이제 냉정하게 분할 상황 같은 대안 제시하되 단감은 안 했어.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회사 망쳐. 원칙이 중요해. 결정 제일 위험해. 좋아 보인다고 투자하면 손해봐. 현대증권 고객들 보면 감정 투자 많이 해. 친구 추천받았다고 뉴스 보고 흥분해서 주가 오르니까 욕심나서 분석 안 해. 재무제표 안 봐. 시장 상황 판단 안 해. 감정만으로 4대 북은 손실 봐. 냉정한 투자자는 달라. 데이터 보고 분석하고 계산해. 감정 배제하고 손실나면 빨리 정리해. 감정 개입하면 손절 못해. 본전 창강 나니까 더 기다려. 손실 커져. 냉정해야 살아남아.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도 냉정해야. 고객 딱 한 사연 많아. 급하다고 사정해. 마음 약해지기 쉬워. 그런데 감정으로 대출 승인하면 부실 생겨. 상환 능력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회수 못해. 데이터 기반 심사해. 신용 점수 소득 자산 부채 객관적 지표로 판단해. 냉정하게 거절할 땐 거절해야 해. 미안해도 회사 지키는 게 우선이야. 저 정도 감정 배제해야 해. 정 때문에 승진 주면 안 돼. 현대건설 인사할 때 실수 있었어. 오래 근무한 직원이었어. 실했어. 그런데 능력은 부족했어. 정 때문에 승진시켰어. 자리 못 감당했어. 부서 전체 성과 떨어졌어.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어. 냉정하게 평가해야 했어. 능력 맞는 자리에 배치해야 했어. 감정 때문에 모두 불행해진 거야. 다음부터는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 개인적 정배제하고 냉정하게. 그게 조직 위에서도 개인 위에서도 나. 현대백화점 입점 브랜드 퇴출할 때도 어려웠어. 오래 함께한 브랜드 대표란 친해. 그런데 실적 안 나와 때문에 계속 두면 매장 효율 떨어져. 다른 브랜드 기회 막는 거야. 냉정하게 결정했어. 통보했어. 관계상 했어. 그런데 필요한 결정이었어. 감정 우선하면 비즈니스 망해. 냉정함이 생존이야. 현대중공업 구조 조정할 때 제일 힘들었어. 같이 일한 직원들이야. 정 많이 들었어. 그런데 회사 살려야 나머지 직원들 지켜. 감정에 휘둘려 결정 못하면 전체 무너져. 숫자 봤어. 데이터 분석했어. 냉정하게 판단했어. 필요한 조치 취했어. 아팠어. 그런데 회사 살렸어. 더 많은 사람 지켰어. 냉정한 결정에 책임 있는 결정이었어. 현대모비스 거래 조건 협상할 때도 감정 빼야 해. 상대 압박해오고 회의해오고 흔들리면 안 돼. 우리 기준이 있어. 최저선이 있어. 거기 안 맞으면 거래 안 해. 냉정하게 밀어붙여. 상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비즈니스야. 감정 아니야. 좋은 조건 얻어내. 냉정했기 때문에 감정적이었으면 불리한 조건 받아들였을 거야. 현대엘리베이터 고객 클레임 처리도 냉정해. 내고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사과해야 할 땐 하되 우리 잘못 아니면 명확해. 감정에 휘둘려 과도한 보상하면 악용당해. 지쳐 냉정하게 대응해. 현대 홈쇼핑 방송 사고 났을 때도 냉정함 필요해. 순간 당황하고 패닉과 감정 잡아 침착하게 대응해. 자녀대로 처리해. 감정 개입하면 실수 더 커져. 냉정할수록 문제 해결 빨라. 감정적일수록 상황 악화돼.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있어. 감정 빼. 좋고 싫음 빼. 데이터 봐. 숫자 봐. 냉정하게 판단해. 후회하기 싫으면 감정 배제해. 냉정함이 이익 지켜. 회사 미래 지켜. 감정은 잠깐이야. 결과는 영원해. 냉정해져. 현대상사 외환위기 왔을 때 봤어. 모든 게 무너졌어. 환율 폭등하고 거래처 부도나고 자금 경색되고 평소에 잘 나가던 회사들 속절없이 무너졌어. 큰 회사들도 파산했어. 화려했던 겉모습 다 벗겨졌어. 진짜 실력 없었던 거야. 좋을 때는 누구나 잘해. 위기 오면 진짜 보여. 튼튼한 회사만 버텨. 우리도 힘들었어. 그런데 기본 지켰던 게 살렸어. 빚 적게 지고
담금 확보하고 거래처 다변화하고 평소 습관이 위기 때 나타나는 거야. 기초 탄탄하면 흔들려도 안 무너져. 위기는 거짓 걷어내 진실만 남겨. 누가 진짜 실력 있는지 정확히 보여줘. 현대건설부도 사태 많을 때 경험했어. 건설사 줄줄이 무너졌어. 화려한 실적 자랑하던 회사들 알고 보니 분식회계였어. 무리한 탁장이었어. 세우니까 한 번에 드러났어. 우리도 어려웠지만 버텼어. 재무 건전하게 관리했으니까, 공사 품질 지켰으니까, 신뢰 쌓아뒀으니까. 위기 때 고객들 우리 찾아서 믿을 만한 회사니까 평소 쌓은 신뢰가 위기 때 자산된 거야. 좋을 때 실력 있어. 보이기 쉬워. 나쁠 때 진짜 실력 나와. 저 위기가 시험이야. 현대자동차 오일 쇼크 왔을 때도 그랬어. 연료 가격 폭등했어. 차 안 팔렸어. 자동차 회사들 직격탄 맞았어. 평소 연비 신경 안 쓰던 회사들 무너졌어. 차만 만들던 회사들 재고 쌓였어.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소형차 라인업이 있었어. 연비 좋은 엔진 개발해뒀어. 시장 수요 맞춰 대응했어. 분야가 기회됐어. 경쟁사 무너지는 동안 우리는 점유율 늘렸어. 평소 준비가 위기 때 빛난 거야. 혼란 속에서 침착한 사람이 리더 돼줄 태닉일 때 냉정한 사람 눈에 띄어. 그 현대중공업, 조선업프롬 극심할 때 있었어. 수주 끊기고 자금 마르고 임원들 회의할 때 다들 불안해했어. 저거 어쩌나 저거 어쩌나. 패닉 상태. 결정 못 내려. 책임 회피하려고만 해. 누군가는 침착해야 해. 상황 분석하고 대응책 제시하고. 자 리더 그때 드러나. 평소엔 몰라. 그때는 다 비슷해 보여. 위기 오면 확연히 달라져. 실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현대카드, 신용카드 대란났을 때 경험했어. 이걸 폭증하고 부실 터지고 카드사들 휘청거려서 평소 무리하게 발급하던 회사들 큰 손실 봤어. 심사 기준 허술했던 회사들 부실덩어리 됐어. 우리는 기준 도움됐어. 보수적으로 심사했어. 발급 건수 적어도 품질 유지했어. 손실 적었어. 정경사보다 안정적이었어. 평소 원칙이 위기 때 방패된 거야. 저녁에 이렇게 위기 때 실력 없으면 들통나. 감추고 싶어도 안 돼. 다 드러나. 현대제철 철강경기 최악일 때 봤어. 수요 급감하고 가격 폭락하고 강사들 적자 폭탄, 인가 관리 안 하던 회사들 버티기 힘들었어. 효율 낮던 회사들 경쟁력 없었어. 우리는 평소 효율화 해뒀어. 불감 지속해서 불황에도 버틸 여력이 있었어. 시장 회복됐을 때 살아남은 회사 적었어. 우리가 그중 하나였어. 평소 실력이 상정결정한 거야. 운영은 허자 제거야. 진짜만 남아. 진짜 되려면 평소 준비해.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 대란이 있었을 때도 그랬어. 핵심 부품 수급 끊겼어. 생산 차질 빚었어. 평소 공급망 다변화 안 한 회사들 멈췄어. 한 곳에만 의존했던 회사들 속수무책이었어. 우리는 복수 공급처 확보해뒀어. 리스크 관리했던 거야. 문제 생겨도 대체 가능했어. 생산 이어갔어. 고객사한테 신뢰 얻었어. 평소 대비가 위기 때 경쟁력 만든 거야. 평소 감춰진 문제들 표면 위로 올라와. 현대백화점 정기 침체 왔을 때 느꼈어. 매출 급감했어. 평소 비효율 감춰지던 게 드러났어. 인력 과잉, 운영 비용 과다. 좋을 땐 몰랐어. 나쁠 때 문제 보였어. 구조 조정했어. 효율화했어. 말기가 기회됐어. 즉 계산하는 평소 안 하던 거 위기 때 하게 돼. 위기 후 더 강해졌어. 불필요한 거 털어냈으니까. 위기가 진짜 실력 만드는 계기 되기도 해. 근데 캐피탈 금융위기 때 경험이야. 자금 시장 얼어붙었어. 조달 어려워졌어. 평소 재무구조 탄탄하게 안 한 회사들 자금난 겪었어. 단기 차입 많이 한 회사들 위험했어. 우리는 장기자금 확보해뒀어. 만기 분산했어. 버틸 수 있었어. 신용등급 유지됐어. 조달 가능했어. 평소 재무관리가 위기 때 생명줄 된 거야. 진짜 실력은 평소 만들어져. 위기 와서 급하게 만들 수 없어. 현대증권 시장 폭락 때도 봤어. 증권사들 손실 크게 봤어. 리스크 관리 안 하던 회사들, 과도한 레버리지 쓰던 회사들 청산됐어. 위험자산 많이 보유한 회사들 무너졌어. 우리는 보수적으로 운영했어. 리스크 제한했어. 손실 제한적이었어. 고객 자산 지켰어. 신뢰 유지했어. 평소 원칙이 위기 때 고객 보고한 거야. 현대글로비스 팬데믹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물류 대혼란이었어. 예측 불가능했어. 시스템 어떤 회사들 마비됐어. 수작업하던 회사들 감당 못했어. 우리는 자동화돼 있었어. 데이터 시스템이 있었어. 빠르게 대응했어. 혼란 속에서도 서비스 유지했어. 고객들 감사했어.
평소 투자가 위기 때 차별화 만든 거야. 지금 평소야 위기 아니야. 지금 실력사 기초 타죠. 시스템 만들어. 위기 올 거야. 언젠가 그때 진짜 드러나. 지금 준비한 만큼 그때 버텨. 혼란은 거울이야. 신실 비춰줘. 거짓 살 수 없어. 진짜 되어야 해. 평소부터 지금부터 준비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담배 전공 공장 세울 때 기준 정했어. 품질 기준, 납기 기준, 안전 기준 명확하게 분석했어. 직원들 처음엔 까다롭다고 했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다른 회사는 안 그런다고. 기준 낮추면 쉬워. 당장은 그런데 결과도 낮아져. 기준이 결과 만드는 거야. 지켰어. 타협 안 했어. 기준 맞춰서 생산하고 검수하고 출하했어. 시간 더 걸렸어. 고객들 알아봤어. 품질 좋다고, 정확하다고, 신뢰 생겼어. 요즘은 기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온 거야. 기준이 수준 결정하는 거야. 기준 없으면 흔들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해. 일관성 없어. 신뢰 못 받아. 현대건설 공사 품질 기준 세울 때도 그랬어. 시방서대로만 하면 되는데 우리 기준 더 높게 잡았어. 콘크리트 강도 기준보다 10% 높게 마감 오차 기준보다 2분의 1로 자체 기준이었어. 비용 더 들어. 시간 더 걸려.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 건물 하자. 적었어. 내구성 좋았어. 고객 만족도 높았어. 평판 좋아졌어. 다음 수주여졌어. 높은 기준이 브랜드 만든 거야. 여기는 자기한테 약속이야. 이 섬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약속 지켜야 해. 현대자동차 품질관리 기준 정할 때 그때 표준 봤어. 그것보다 엄격하게 잡았어. 물량유럽계 평균 치면 우리는 0.5% 목표 2배 달성하기 어려웠어. 공정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하고 해냈어. 품질 올라갔어. 고장 적어졌어. 고객 신뢰 쌓였어. 기준이 경쟁력 만든 거야. 기준 낮으면 편해. 쉽게 달성돼. 그런데 성장 없어. 높은 기준이 성장 만들어. 현대카드 고객 서비스 기준 세울 때도 높게 잡았어. 전화 응답 30초 이내, 처리 14시간 이내, 다른 카드사는 3분 이내 48시간 이내였어. 우리가 훨씬 빡빡해서 시스템 투자 많이 해야 인력 충원해야 해서 얌 들었어. 고객 반응 좋았어. 빠르다고 친절하다고 만족도 최상이었어. 높은 기준이 차별화 만든 거야. 기준 만들 때 중요한 건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애매하면 안 돼. 현대제철 생산 기준 정할 때 구체적으로 했어. 분량률 몇 %, 생산량 몇 톤, 에너지 효율 몇 숫자로 명확하게, 달성 여부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하게. 애매한 기준은 기준 아니야. 측정하니까 관리돼, 개선돼. 숫자 보면서 조정하고 발전시키고. 목표 달성률 올라갔어. 기준 명확하니까 방향 분명했어. 애매하면 길 잃어. 기준은 하협하는 순간 무너져. 한 번 예외 두면 계속 예외 생겨. 현대백화점 입점 기준 세웠을 때도 그랬어. 이제 가치 제품 품질 타격 때 기준 어느 브랜드 대표가 사정했어. 기준 조금 못 미치는데 봐달라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거절했어. 기준이야. 예외 기준 의미 없어져. 다른 브랜드들도 예외 요구할 거야. 원칙 지켰어. 나중에 그 브랜드 기준 맞춰서 다시 왔어. 기준이 상대방도 성장시킨 거야. 기준은 혼자만 아는 게 아니야. 공유해. 모두가 알아야 해. 현대 중공업 안전 기준 만들고 전 직원한테 교육했어. 포스터 붙이고 회의 때마다 강조하고 모두가 아니까 서로 체크해. 기준 오기는 사람 보면 지적해. 문화 만들어진 거야. 사고 줄었어. 안전지수 올라갔어. 기준 공유하고 실천한 결과야. 기준은 바뀔 수 있어. 고정 아니야. 상황 변하면 조정해야 해. 현대 모비스 납품 기준 시장 변화 따라 조정했어. 점 기술 발전하면 기준 높이고 고객 요구 변하면 항목 추가하고 계속 업데이트했어. 기준이 살아있게. 현실 맞게 고정되면 시대 뒤처져.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합리적 이유 있어야 바꿔. 현대캐피탈 심사 기준도 데이터 쌓이면서 조정했어. 어떤 고객이 연체 많은지 분석하고 기준 정교해졌어. 부실률 낮아졌어. 기준 발전시킨 거야. 자기 기준 없는 사람은 남 기준 따라가. 주체성 없어. 남들 하니까 나도 하고. 현대증권 상품 개발할 때 자체 기준이 있어서 고객한테 진짜 도움되는 거. 수익 구조 투명
설명한 것. 다른 증권사 따라하지 않았어. 유엔 쫓지 않았어. 우리 기준 맞는 것만 출시했어. 장기적으로는 기회 놓친 것처럼 보였어. 장기적으로는 신뢰 쌓였어. 원칙 있는 회사라고. 기준 높으면 달성 어려워.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그게 성장시켜. 현대글로비스 배송 서비스 기준 높았어. 정시 배송률 98 쉽지 않아. 직원들 힘들어했어. 달성하려고 애써서 시스템 개선하고 프로세스 효율화하고 달성했어. 실력 늘었어. 능력 커졌어. 높은 기준이 성장 만든 거야. 근데 홈쇼핑 방송 컴질 기준도 엄격했어.